지금이 바로 1인 미디어 시대. 하루에 인터넷에 쏟아지는 영상만 수십만 개. 누구에게나 다 있는 컴퓨터 전기에 카메라와 마이크만 추가하면 된다. 방송, 광고, IT 각종 분야에 엄청난 영향력까지 미치는 1인 방송. 과연 어디까지 발전할까? 오늘의 주제는 바로 1인 미디어 전성시대입니다. 백주부, 종이접기 아저씨, 인터넷 예능 이런 컨텐츠를 중심으로 1인 미디어가 제대로 활활 불붙기 시작했는데요. 뿐만 아닙니다. 방송 중에 별풍선을 통해 수입도 얻고 광고를 통해 또 다른 수입도 얻고 월 수입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BJ도 많다고 하죠. 어떻게 방송을 하냐고요? 인터넷이 연결돼 있고 웬만한 노트북엔 웹캠도 다 달려 있고요. 마이크도 저렴하게 얼마든지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은 이미 갖춰졌다는 겁니다. 주목할 점은 이제 인터넷 컨텐츠에서 모바일 컨텐츠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4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모바일 퍼스트, 모바일 온리라고 불리는 시대에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젠 MCN이라고 하죠. 1인 미디어 컨텐츠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회사도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대체 1인 미디어 어디까지 발전할까요? 먼저 그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인터넷 방송은 과연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2002년 추억의 세이클럽 라디오 방송을 시작으로 2004년 최초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 판도라 TV 오픈, 유튜브보다도 더 빠른 세계 최초의 동영상 사이트였다는 사실 아십니까? 개인 방송국 채널 플랫폼을 통해 공유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후 2006년 대망의 아프리카 TV가 오픈을 했습니다. 게임 방송뿐만 아니라 택시 방송 등 직업 방송부터 숱한 화제를 몰고 다니는 4대 여신을 낳기도 했고요. 연예인부터 70대 할아버지까지 폭넓은 방송을 해왔는데요. 그리고 약 5년 전 아프리카 TV가 모바일 어플을 공개하며 PC 중심이던 방송이 플랫폼의 다양화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방송을 즐길 수가 있게 된 거죠. 지난 2월과 3월에 각각 미국에서 미어캣과 페리스코프라는 소셜 생방송 플랫폼 어플을 출시. 국내 판도라 TV도 뒤질세라 얼마 전 클럽이라는 서비스를 내놓았는데요.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정말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젠 정말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는 시대, 누구나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시대가 제대로 열린 거죠. (1인) 방송 도대체 왜 이렇게 대세인지 지금부터 전문가 모시고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먹방 BJ. 야금야금 잘 먹어서 인기가 엄청난 스타가 되었죠. 벤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벤츠입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정보라 기자님도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1인 방송을 해도 역시 나만의 컨셉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먹방을 설정하게 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제가 잘하는 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조금 남들보다 많이 먹긴 했어요. 네. 뭐 남들 뭐 그냥 식당 가서 밥 한 공기 먹을 때 저는 배고프면 뭐 5공기도 먹고 네. 중학교 때 네네. 내가 뭘 잘하지 하다가 그때 한창 먹방이 뜨기 시작했어요. 나 이거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에 처음으로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먹방을. 이런 먹방도 인기고 이제는 예능도 인터넷 방송으로 하더라고요. 뭐 화장하는 방송에 게임하는 방송, 노래하는 방송 정말 다양한데 이런 1인 인터넷 방송이 뜨게 된 이유 기자님 어떤 걸까요? 이제 와서 인터넷 방송, 1인 방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취미 활동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이 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군요. 네. 또 여기에는 물론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뒷단에 아주 복잡한 IT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이든 녹화를 뜬 방송이든 끊기지 않고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 이거를 뒷받침하는 통신 기술과 대용량 영상을 처리하는 기술이 발달하였고요. 그리고 별풍선이나 스티커와 같은 온라인 결제 수단이 발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1인 방송을 MCN이라고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의미가 1인 방송이라는 뜻입니까? 전혀 이렇게 별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MCN은 멀티채널 네트워크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첫 글자만 따온 건데요. 따라서 1인 방송은 MCN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1인 방송을 연예인 한 명 한 명으로 보시고 이 연예인을 관리하고 뒷받침하는 연예 기획사를 MCN 사업으로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방송하는 데 필요한 장비나 노하우 전수, 광고 수주, 저작권 관리 등을 MCN에서 하고 있고요.
벤츠님도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몇 명이나 보세요? 좀 구독자는 지금 42만 명 정도가 돼요. 42만 명? 네. 그러니까 구독자라는 뜻이 한마디로 이게 제 방송이에요라고 해놓으면 나는 이 방송을 즐겨찾기를 해놓고 앞으로 즐겨찾기를 해놓고 자주 들릴 거야라고 하는 게 42만 명이라는 뜻이잖아요. 네네. 어마어마하네요. 제가 1인 방송을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용기가 없어서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벤츠 씨는 평소에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방송을 하시나요? 데스크탑 있고 모니터 있고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네. 딱 이 기본적인 거에 여기 이 마이크랑 이 웹캠만 사시면 되거든요. 이게 다예요? 네, 이거랑 인터넷만 뭐 설치가 돼 있으면은 네. 무조건 방송은 할 수 있죠. 어디든지. 인터넷 방송을 할 때 방법이 뭐 좀 차례대로 이렇게 있겠죠? 네네.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벤츠 씨께서 한번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저는 아프리카 TV라는 플랫폼을 쓰거든요. 네. 바로 방송 시작 여기 있는 거를 누르시면 돼요. 누르면 바로 시작해요. 네. 오!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자, 일단 여기 보이는 화면이 나갑니다! 생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생방송이 지금 사람들이 노도와 같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킨지 한 1, 2분 되는데 지금 260분 정도가 되고 우와! 있어요. 엄청나네요. 밤에 또 음식이 오고 하면은 네. 많게는 몇천 분까지도 들어오시고요. 와, 가을 언니님 TV에서 보던 분이다. 허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날 몰라요? 집에 텔레비도 없어요? 별풍선이 도착했습니다. 114 누구세요? 114로 영어는 빵빵하게 매너 채팅 부탁드립니다. 매니저라는 분도 계세요. 네, 제 방 관리해 주시는 분들. 뉴담 아니에요. 뉴담 아니에요. 걔가 훨씬 돼지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쨌든 생방송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네네. 그럼 이 상태로 그러면 벤츠 씨는 먹방을 진행을 하시는 거고. 네, 그렇죠. 평소대로면 먹방을 진행하죠.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벤츠 씨의 컨텐츠에는 어떤 차별점이 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진짜 벤츠 씨의 컨텐츠 음식 먹방을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음식들을 좀 위로 올려주시죠. 네, 음식 좀 갖다 주세요. 일단 음식이 왔습니다. 오늘 이거 음식 세팅은 그 허준 씨 기준으로 음식을 네네. 좀 세팅해 놓을게요.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일단 네네. 돈가스, 쫄면, 볶음밥, 볶음밥, 떡볶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일단 돈가스나 떡볶이 같은 경우는 그냥 찝어 드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건 조금 멀리 놔도 돼요. 찍어 먹을 수 있는 본인 건 멀리. 기준에서 멀리 두셔도 되고요. 그리고 떡볶이 같은 거는 이렇게 계란 노른자 어떻게 화면에 싹 보이게 네, 이렇게 좀 깔끔하게 놔주시고요. 그리고 볶음밥이나 쫄면 같은 거는 앞에 놓고 이렇게 이렇게 계속 먹어야 드셔야 되니까. 네네. 이런 거는 본인 앞에 이렇게 가까이 해놓고 두시면 돼요.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먹기 이렇게 좀 편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가까이에 놓고 네네. 그다음에 씹어서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거를 조금 멀리. 편하게 집어 먹을 거나 이렇게 찍어 먹거나 하는 것들은 멀리. 네. 예를 들면 족발, 편육, 보쌈 이런 건 좀 멀리. 그렇죠. 국수 종류, 면 종류, 밥 네, 종류, 국물 종류는 가까이. 네네 맞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지금 캠이 여기 있잖아요. 네. 근데 돈가스가 이쪽에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돈가스가 가까이. 뭔 말인지 알겠다. 중요한 것이 카메라에 가까이. 네 맞아요. 이게 사소한 건데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조금의 차이가 있거든요. 네네. 무슨 S맨 같아. 사소한 차이가 큰 결과를 바꿉니다. 벤츠. 장비들이 사실 완벽하게 갖춰 있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방송이 가능한가요? 스마트폰 어플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또 방송하기를 바로 누르시면은 그 핸드폰, 스마트폰에는 마이크랑 카메라 다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바로 방송을 하실 수 있어요. 선구주자, 선도자, 인도자, 일송전. 죄송합니다. 444는 444개인가요? 네네. 444개요? 지금 스튜디오가 다 조용해졌네요. 감사합니다. 뉴담 아니라고요. 허준이라고요. 사실 1인 방송을 직업으로 삼고 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경우엔 아까 봤지만 별풍선이 수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별풍선은 그러면 여기에 화면으로는 보였잖아요. 네.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별풍선은 시청자가 방송을 하는 벤츠님과 같은 분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제 금액은 별풍선 하나당 부가세 포함해서 110원인데요. 네. 아프리카 TV의 별풍선은 지금 벤츠님 같은 방송하는 분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 이제 돈으로 바꿀래요 라고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별풍선 하나당 뭐 60원에서 70원 정도를 가져가게 되는데 세금을 포함을 하면은 3.3%가 되겠죠? BJ 중에도 일반 BJ랑 베스트 BJ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일반 BJ가 별풍선 100개를 받으면은 그 현금으로 수익하면은 5,800원 정도가 되고요. 베스트 BJ가 100개를 환전을 하면 6,700원 정도가 나와요. 1,000개면 67,000원. 역시 벤츠님이십니다. 아유, 순식간에. 아닙니다. 네. 평소 최고로 많이 받아본 건 어느 정도? 그냥 그게 아프리카 TV 시스템상 한 방에 빡 터뜨릴 수 있는 게 최고치가 3만 개까지예요. 예. 근데 저도 3만 개라는 거를 받아본 적이 몇 번 있어요. 있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이제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언제 어디서나 1인 방송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1인 방송이 인기를 얻게 된 이유 어떤 걸까요? 그 긴 시간을 지켜본다는 건 모두 다 재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재미가 없으면 볼 이유가 없죠. 내가 건넨 말을 방송 진행자가 허준님이나 벤츠님이 한 번씩 읊어주고 또 제가 그 돈가스 한번 지금 짚어주세요. 뭐 찍어 먹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따라주는 게 그것도 다 재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먹기 전에 음식을 이렇게 상태로 캠코더 앞에다가 살짝 붙여드려도 되게 이분들이 좋아하시거든요. 이게. 그 화면에 이게 꽉 차게 들어오시면 또 이렇게 땡긴다라고 하시거든요. 음식을 드실 때 입에 넣잖아요. 음식을 씹으실 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쩝쩝대는 것보다는 저는 입을 원래 다물고 먹거든요. 그렇게 드시면은 아마 시청자분들도 아마도 허준 씨도 이제 먹방으로 넘어오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벤츠님은 워낙 먹방을 하시니까 제가 배우는 거니까요. 제가 한 입을 먹고 보면은 우리 벤츠님께서 저를 지적해 주세요.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어우, 허준업이라고. 이 인터넷 용어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허준업. 허준은 올리자. 허준 짱이다. 허준왕. 허준 좋아. 이런 게 허준업.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유담은 아니라고요. 유담업 하지 마. 네. 이런 게 정말 개인 방송의 묘미, 실시간 소통, 시청자와 나와의 대화 이런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죠. 우리 벤츠님이 그러면 생각할 때 허준 이런 것만 좀 더 잘하면 먹방을 할 수 있겠다, 잘할 수 있겠다. 이걸 좀 지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등가스는 없어요, 등가스. 돈가스가 많네요. 돈가스 일단 먹겠습니다. 그러면 가까이 한번 보여드리고 네, 한번 이렇게. 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된대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다니까요. 와. 그리고 이제 저도 돈가스를 먹고 싶었기 때문에 돈가스를 일본 벌리지 않아요. 먹방을 하면은 입력해 묻곤 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조금 이따가 닦는 것보다 이렇게 바로바로 닦으면서 좀 깔끔하게 방송을 진행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에 요리 프로 정말 유행하는데 네네. 그 주방장님께서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게 바로바로 치워라. 바로바로 닦아라. 맞아요. 네, 이러실 때는 손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은 물티슈나 휴지 안 줘서요. 아, 입 안 벌리고 먹으라고 얼마나 힘든데.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닦고 휴지는 눈에 보이지 않게 깔끔하게. 네, 그럼요. 안 보이는 데는 조금 더럽긴 해도. 감사합니다. 이럴 때 살짝 멘트를 던져요. 네. 님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라고 추천을 또 해주시면은 제 랭킹 유지하거나 올라가는 데 또 도움이 되거든요. 1인 미디어 42만 명의 대군을 데리고 있는 장님께서 YTN에 오셔서 본인의 추천을 부탁하셨어요. 허준님께 준이라는 분이 별풍선 100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한테 돌아오죠. 결국 다 벤치가 먹어요.
결국 다 벤치 거예요. 아무튼 그 마음만큼은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제가 사실 저는 정말 벤츠님처럼 못 먹어요. 저는 짜장면, 짬뽕 두 그릇도 먹기 힘들거든요. 근데 사실 5인분에서 거의 막 10인분 가까이 먹잖아요. 왜 말랐어요? 말랐다기보다 몸이 건강해요. 건강하려고 노력하고요. 우와, 진짜 이러네? 우와, 엄청나. 아니 어떻게 저렇게 울룩불룩하죠? 기분 나빠. 우리 정말 기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네. 우리나라 MCN이 어떻게 발전할 것 같습니까? 좀 예상하는 바가 있다면. 우선은 뭐 이렇게 지금과 같이 재미 위주의 콘텐츠도 있지만 콘텐츠 마케팅이라고 하는 광고 시장과 같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인 방송하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뭐 방송국의 PD나 작가, MC 못지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분들에게 기업 광고가 따라갈 것이라고 보고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기존의 텔레비전 광고 시장에서 세분화하지 못했던 광고가 이 분들에게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처음부터 생각했던 게 그 먹방이란 걸 하더라도 어른들과 식사하는 그런 좀 예의 바른 자리처럼 예의 바르게 그리고 깔끔하게 방송을 하자라는 마음을 처음에 가졌거든요. 그거를 지금까지 갖고 있고요. 앞으로도 쭉 갖고 갈 거고 그냥 본인이 쉽게 말해 초심이라 저 초심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정말 좋은 방송과 좋은 기사들 좀 많이 써주시고 제 기사도 좀. 네. 오늘 MCN 1인 미디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정말 뉴스도 1인 방송을 통해 볼 수 있는 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1인 미디어로서 성공하는 허준이 되고 싶습니다. 허준의 수다와 함께하는 신개념 IT 매거진 ICT 이슈 다음 주에도 유익하고 재미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0만 명을 시장이요. 지금 대한민국 농촌에 스마트 바람이 불고 있다. 지치고 힘든 농민들의 일을 도와주는 스마트폰에서부터 농업용 드론까지 대한민국 미래 농업을 책임질 스마트한 농사법. IT 기술이 만들어낸 혁신적 농업 기술 스마트팜을 찾아가 본다. 오늘 사이언스통이 찾아간 곳은 가을 향기가 물씬 느껴지는 세종시의 한 농장지대. 사이언스통 MC 주원 씨도 노랗게 익은 벼들이 만들어낸 가을 풍경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 와, 여기 완전 황금 물결이에요. 근데 여기 세종시까지 왜 온 거예요? 여기 세종시는 이게 되게 농사를 특별하게 짓는데요. 특별한 거 뭐야? 그거는 저쪽 하우스에 지금 수확이 한창이라니까 직접 가서 찾아보세요. 그럼 제가 직접 한번 가서 여쭤볼게요. 특별한 비밀을 밝혀줄 농사꾼을 만나러 비닐하우스를 찾아가는 주원 씨.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오이 따고 있는데요. 가을을 맞이해 벼뿐만 아니라 오이나 토마토 등 다양한 농작물들을 수확하느라 전국에 있는 모든 농촌이 쉴 틈 없이 바쁘다고. 세종시 농장에는 좀 특별한 것들이 있다고 하던데 그게 뭔가요? 글쎄 지금 바쁜데 그냥 가르쳐 줄 수는 없고 일하러 오신 것 같은데 옷이 가서 옷 좀 갈아입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진짜요? 그럼 제가 온 김에 네. 도와드릴게요. 예, 가서 옷 좀 갈아입고 오세요. 네, 네. 갈아입고 올게요. 네. 힌트를 얻기 위해 아름다운 농촌 처녀로 변신. 모델 걸음으로 멋지게 등장. 작업복마저 상큼 발랄하게 소화해내는 주원 씨. 저 어때요? 옷 갈아입었네요. 잘 어울려요? 진짜 잘 어울려요. 저 옷 갈아입었어요. 어유 이제 일 좀 하게 생겼네. 빨리 와요. 내가 네. 잘하면 우리 동네 총각도 소개시켜 줄게. 이를 돕기 위해 오이 수확법을 열심히 배우는 주원 씨. 처음 도전한 오이 수확. 그 실력은? 잘하셨는데. 여기서 일해도 되겠어요 이제. 크고 곧게 자란 오이를 골라서 줄기 부분을 자르면 끝. 수확의 재미에 푹 빠진 주원 씨.
그런데 일하는 주원 씨를 남겨두고 어디론가 사라지는 농장 주인. 양손으로 들기도 무거울 정도로 바구니에 가득 담긴 오이들. 오, 되게 많네. 아니 근데 저희 시키고 어디 가신 거예요? 사라졌던 농장 주인을 발견한 곳은 바로 옆동에 위치한 쉼터. 바쁘다면서 주원 씨는 놔둔 채 홀로 푹 쉬는 중? 선생님. 저만 일 시키시고 여기서 이렇게 쉬고 계시면 어떡해요. 너무해요. 놀긴 여기 지금 주원 씨라는 거 다 봤는데요. 이쪽에 보세요. 어디요? 이쪽에 안에. 우와. 농장이 너무 이게 뭐예요? 이게 스마트팜이라는 건데 농장을 다 이 이 휴대전화로 다 관리하게 돼 있어요. 스마트팜이란 농업의 첨단 ICT 기술을 적용,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농장의 모든 환경을 모바일을 통해 제어하는 신개념 농업관리 시스템을 말한다고. 스마트팜은 그 창조마을 컨셉의 사업 중에 하나로서 진행되어 온 거고요. 지금 연동면에 한 100가구 정도,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한 46개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한 씨에게 스마트팜의 위력을 직접 보여주겠다는 농장 주인. 이쪽에 여기 열기 버튼을 누르면은 자 보세요. 올라가죠. 스마트폰을 만졌을 뿐인데 비닐막이 혼자서 올라간다? 여기에 비닐하우스 천장 개폐는 물론 관수 시스템도 원격 제어가 가능하다고. 난방도 이걸로 할 수 있고 또 환기 장치도 이 스마트폰으로 제어가 가능하고. 정말 못하는 것이 없는 만능 제주꾼 스마트팜. 또한 스마트폰과 연동된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농장의 상황을 확인, 감시하는 것은 물론 온도나 습도까지 스마트폰 하나면 오케이! 굉장히 편리하시겠어요. 그 전에 이 스마트팜이 설치되기 전에는 이 자리에 항상 붙어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스마트팜 설치하고 나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생겼죠. 원격에서 이 기기를 다 스마트폰으로 제어가 가능하니까. 생산성이나 원가 절감, 그다음에 소득 증대 부분에 있어서 리서치 결과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스마트팜이 존재한다는 제보를 받고 3시간을 달려 전북 고창을 찾은 사이언스통. 과연 어떤 스마트팜일까? 피디님, 저기 봐봐요. 저기 뭐 있어요? 뭔데요? 날고 있는데? 주원 씨가 가리킨 곳을 보니 하늘을 나는 정체불명의 물체. 멀리서 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게 비행기인지 독수리인지 영 헷갈린다. 이때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 포착.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비행기 지금 직접 조종하시는 거 맞나요? 예, 저 농업용 드론이라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드론? 조금은 터프한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그 정체를 드러내는데 이제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온 드론입니다. 멋있다. 날개도 이렇게 크고 배트맨 같아요. 일반 드론과 사뭇 다른 모습. 제트기를 닮은 큰 날개와 늘씬한 외형. 거기에 드론의 추진력을 높여줄 프로펠러와 특수 카메라까지 멋지게 장착되어 있었는데 이 인근의 배추, 무, 필지를 약 100헥타르 정도를 일주일 간격으로 매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주일 간격으로 촬영된 영상들을 전부 모아서 분석을 하면 각각 필지별 생육 상황과 재배 현황, 그리고 병충해 피해 등등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데요. 본체 중앙에 특수 근적외선 카메라를 장착하고 하늘을 향해 멋지게 날리기만 하면 끝!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일정한 고도에서 지정된 경로를 따라 농경지를 촬영하는 중이라고. 드론이 날고 있는 동안에는 컴퓨터를 통해 드론의 고도와 속도,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사람이 일일이 이 수많은 농경지들을 일일이 가서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드론으로서 한번 촬영을 하면 이 인근의 약 100헥타르 정도의 농경지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과 경제적인 효과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농업용 드론을 직접 날려보고 싶다는 주원 씨. 앞으로 밀면서 이렇게 위로야? 드론을 앞뒤로 흔들기만 하면 이륙 준비 완료! 엄청난 굉음과 함께 거세게 하늘로 달려 날아가는 드론.
굉장한 추진력으로 금세 사라져버리고 마는데 이거 잘 날린 거예요? 예, 성공적인 비행인 것 같습니다. 잘 날아가고 있는데요? 드론을 날린 직후 또 다른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그런데 이 장비들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드론에서 수집된 정보를 직접 현장에서 측정을 해서 드론의 정보를 좀 더 정확성을 높이는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직접 농경지에 들어가 다양한 첨단 기기를 이용해 작물의 상태나 식생 지수를 확인하고 수집하는 작업으로 계절에 따라 5가지의 작물 농사에 투입되는데 요즘 같은 가을에는 주로 무와 배추밭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농민분들에게는 내 필지, 내 땅에서 얼마만큼의 농작물이 나오는지 예상할 수가 있고, 정부에서는 이것을 이용해서 채소 수급 환경 조절의 기본 자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모인 자료들은 모두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관리. 오늘 수집한 현장 자료들도 컴퓨터에 저장하고 드론뿐만 아니라 인공위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작물 자료를 수집. 모인 자료들은 보정 작업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데이터로 탄생한다고. 현재 배추, 무와 같이 주요 채소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확대하여 ICT 기술을 농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 환경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첨단 ICT 기술이 가져다준 혁신적인 농업기술 스마트팜. 경쟁력과 편의성을 갖춘 스마트 농업기술이 계속 개발되어서 농촌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주길 기대한다.